센서 다루는 부분을 설명하려 합니다. 사실 센서는 사실 그 핸드폰에 유니크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PC의 에뮬레이터로 뭔가를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PC에는 센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센서의 내용을 어떤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기울기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플러그인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뭔가 설치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센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여러 가지 요소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기울임 센서, 뭐 이동할 때 보는 센서, 방향 센서 등등 GPS 센서도 있고요. 그래서 센서들이 있는데 대부분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모션 센서, 주로 이제 X, Y, Z축으로의 가속도라든지 회전을 측정하는 모션 센서가 있고요.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요소를 측정하는 환경 센서가 있고요. 기기의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위치 센서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GPS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GPS는 이미 지난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근데 그 GPS 센서도 센서의 일종이니까 거의 내용은 GPS 할 때랑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요. 어쨌든 핸드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핸드폰이라고 해서 이 모든 센서가 다 존재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드로이드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어, 뭐 핸드폰에 많은 센서를 넣는 스마트폰도 있을 테고 또는 센서가 별로 안 들어가 있는 폰도 있을 테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선은 API 상으로는 다양한 센서를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센서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부분은 제조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뭐 억셀러레이터, 가속 센서, 템퍼레처 센서, 온도 센서, 그래버티 중력을 통한 움직임 센서, 자일로스코프는 회전을 측정한 센서고요. 그다음에 조도 센서, 그다음에 뭐 마그네틱 자력을 측정하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공기압 등 습도 등등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센서들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당 센서를 넣냐 안 넣느냐 하는 부분은 핸드폰 제조사에서 모델별로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센서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센서 클래스가 있고 센서 이벤트 클래스,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가 이런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PS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센서 매니저를 어, 매니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해당 센서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센서에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들은 센서 이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시스템에서 그 앱으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백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콜백 함수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를 또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센서를 다루고 있는데, 네, 그러면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센서에 대한 매니저를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각 센서에 대한 인스턴스를 이와 같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도 센서라고 하면 조도 센서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센서를 만들었으면은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센서 정보를 앱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너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콜백 함수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센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보면은 이래요. 뭐 이거는 액티버티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우선은 센서는 요런 그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를 상속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센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리스너를 상속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됨에 의해서 센서로부터 메시지를 콜백 함수로 예를 든다 콜백 함수거든요. 뭐 온크리에이트도 사실 콜백이죠. 이런 콜백 함수를 센서에서 받게 되고 센서에서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어떤 호출될 때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액티버티 메인 요거는 이제 처음에 다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이벤트 리스너라는 클래스를 임플리먼트 그 구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에 상속하는 거죠.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들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해당 콜백 함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처음에 먼저 센서를 그 액티버티를 만들게 되면 센서 매니저를 먼저 인스턴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 리줌이 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센서의 각자 센서들을 등록을 시켜줍니다. 리스너 클래스에다가 등록을 시켜줘요. 리스너 클래스에 등록을 시켜준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걸 등록을 시켜주면서 이제 콜백 함수, 시스템에 해당 센서에 대한 콜백 함수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리스너 클래스를 센서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리스너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네, 그 센서 매니저의 디폴트 센서. 요건 뭐냐면 센서 매니저를 통해서 센서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바로 이 오버라이드 된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센서에 대한 콜백 함수입니다. 즉 센서에 어떤 값들이 수집이 되었을 때 시스템이 호출하는 그런 메소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값들이 호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처리하는 뭐 측정 값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화면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매치 띄운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점 4가지. 우선은 첫 번째는 이벤트 리스너 요걸 먼저 상속을 인터페이스로 상속을 해야 되고 이벤트를 상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라이드 된 콜백 함수들을 오버라이드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순간에 센서 매니저를 온크리에이트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 센서 뭐 조도 센서든 뭐 자이로 센서든 그 센서들을 다뤄야 되는 그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온 리즘에서 필요한 센서들을 다음과 같이 센서들의 인스턴스를 형성시켜 줍니다.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센서 매니저의 get default 센서 메소드를 통해서 필요한 센서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들어 준 센서에 대한 리스너 센서들을 레지스터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레지스터 해주는 과정에 의해서 이 센서들이 그 시스템이 콜백 함수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센서의 값이 이 콜백 함수는 센서의 어떤 값들이 도달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온 센서 체인지드나 온 액큐러시 체인지드나 이런 메소드들에게 이 안에다가 구현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은 센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 GPS에서 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GPS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죠. 그래서 센서의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마지막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숙제는 아니고요. 그냥 설명만 하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사실은 원래는 구글 맵을 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작년 할 때랑 올해랑 좀 바뀌어가지고 사실 재작년부터 바뀐 것 같은데 구글 맵은 뭐 연동은 하는데 우선은 구글 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구글 지도를 활용할 때 API라는 거를 얻어야 됩니다. API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구글이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뭐 계정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연결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트라이얼로 신청하면 여러분들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저런 요소들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저는 수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얼로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미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맵을 하려고 했는데 맵은 뭐 여기 있는 설명보다도 이건 좀 약간 된 내용이고요. 맵은 구글의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구글에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요런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실 제 교재에 있는 거는 이거보다 좀 앞에 있는 좀 이전 내용이기 때문에 이 API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API에서 뭐 크레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키를 넣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본적인 부분은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그 API를 만들고 계정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교재랑 내용이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맵 액티비티도 역시 조금 좀 구현 방법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교재랑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앱을 만들게 되면 해당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맵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교재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말로 설명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먼저 할 일은 계정을 어떤 네, 클라우드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페이지가 이제 뜨게 될 테고요. 이런 내용이 뜨게 될 테고 여기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정 연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무료 트라이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료 트라이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 연동을 한 다음에 API 키를 얻어야 돼요. API 키를 얻어야 되고 그걸 얻게 되면은 API 키를 네, 여기 네, 그래드 파일에 있는 내용의 요 부분으로 API 키를 직접 교체하면 됩니다. 교체하고 역시 매니페스트 파일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받은 API 키를 넣게 되면은 이제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의 정책에 관한 거라서 그쪽에 API를 쓰려면은 키를 받아라. 물론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어떤 절차를 받아서 쓰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액티비티 파일을 보게 되면은, 액티비티 파일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바 코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온맵 레디 콜백이라고 해서 맵에 대한 콜백 함수를 임플리멘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온맵 레디는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온맵 레디에 온크레이트가 있고요. 온크레이트에는 맵 프래그먼트로 해서 맵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온맵 레디라는 콜백 함수에는 이건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에는 맵에 마커를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원하는 지명에 대한 위도 경도에 대한 부분을 인스턴스를 만들고 위도 경도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마커를 포지션으로 인스턴스를 넣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 마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내용은 별 내용은 없고요. 다만 XML 레이아웃에서 요 플래그먼트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여기 플래그먼트가 있잖아요. 여기 플래그먼트가 있는데 요거에 대응하는 레이아웃 파일을 네, 액티비티 파일에 있는데 네, 여기에 네, 다음 코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플래그먼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맵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교재를 만들 때에 비해서 한 약간 업데이트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좀 제가 좀 안 됐습니다. 좀 늦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계정에 대한 부분 외에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좀 수정하면 돼서 이제 구글 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 보면 될 테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API 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글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저도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무료 계정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키를 얻어서 이런 그래드 파일과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의 키를 업데이트를 해 주고요.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온크레이트의 이 부분 맵 프래그먼트
요 부분을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맵 프래그먼트, 그리고 온맵 내리 콜백 함수에다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요 내용에 마커를 넣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래그먼트를 넣어줬으니까 다음에는 XML 레이아웃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할 내용은, 네, 말로 설명을 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그 진행을 마지막 그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네, 다음 내용은 그 카메라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카메라보다는, 네, 알람을 다루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알람은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람에 대한 부분도 수업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잘할 거라고 보고요. 네, 알람은, 네, 굉장히 앞부분이죠. 앞부분인데, 네, 알림이라고 하는데, 알림 만드는 방법은, 알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뭔가 문자가 오면은, 요런 모양으로 뭐가 뜨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뜨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1번은 스몰 아이콘, 2번은 앱 이름, 3번은 타임스탬프, 언제 알람이 있는지, 그거 외엔 나머지는 메시지의 타이틀, 요런 식으로 알림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알림이 핸드폰으로 올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8.0부터는 알림의 채널을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채널은 뭐냐면은 알림을 분류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알림을 관리하는데 그냥 알림을 통째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채널로 일종의 분류된 내용별로 어떤 알림을 제어하도록 하자, 사용자 제어하도록 하게 하자, 뭐 그런 목적으로 알림을 채널로 채널을 할당한다는 거는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알림의 중요도도 역시 사용해서 사용자를 시각적, 청각적 방향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림이 자주 오는 게 싫다면은 좀 중요도를 좀 낮출 수가 있을 테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둔해서 알림을 자꾸 놓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알림 높인 상태로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알림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우선 알림이 낮으면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알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간으로 설정하면은 화면에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높음은 알림음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긴급은 헤드업 알림은 뭐냐면은 핸드폰이 꺼 있는 상태에서 진동이 생기면서 뜨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중간은 뭐냐면 핸드폰을 켜게 되면은 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대략 어떤 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을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노티피케이션 빌더, 마이 빌더는 뉴 노티피케이션 빌더 쭉 컴패트해서 우선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빌더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빌더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알림의 속성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콘이라든지 타이틀, 내용, 그다음 우선순위 등을 이렇게 속성을 맞춰줍니다. 그럼 맞춰주고요. 그리고 알림장의 텍스트는 한 줄에 맞게 잘려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긴 텍스트로 원한다면은 뭐 템플릿 추가해서 확장 알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한 줄로만 하고 나머지는 좀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8.0,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건 8.0보다 훨씬 뒤니까 지금 핸드폰은 알림의 채널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노티피케이션 채널, 알림 채널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버전이 특정 버전 이상일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은 임포턴스라든지 채널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만들고요. 임포턴스를 지정을 하고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채널은 임의라는 게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예요.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채널을 등록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단계로 이제 채널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알림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건 알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알림에 대한 알림의 채널을 만들어주고, 알림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면은, 그 다음에 실제 알림의 액션을 하는 거는 인텐트라는 걸 써서 합니다. 이제는 펜딩 인텐트라는 걸 쓰는데, 네, 인텐트를 만들고, 펜딩 인텐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을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줌에 의해서 알림과 인텐트와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텐트를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얼러트 디테일 클래스는 아마 알림에 관련된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인텐트를 기반으로 해서 펜딩 인텐트를 만들어 줍니다. 인텐트 기반으로 펜딩 인텐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림의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요 알림 객체에 펜딩 인텐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림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알림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단계를 구분하자면은, 요 단계는 노티피케이션에 알림을 하는 그 알림에 대한 객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다음 단계는 알림을 보내주는 그 부분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알림을 add notification이라고 했는데, 알림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야죠. 알림에 대한 객체와 알림을 보내주는 인텐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채널도 만들어 주고요. 매니저를 통해서 알림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앱에 대한 알림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 채널 같은 경우는 알림을 각자 채널을 따로 만들어줘서 알림을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림을 만들어 주면은 그 다음에 그 알림을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버튼을 만들고, 버튼의 리스너를 만들게 되면은, 요렇게 만들게 되면은 클릭하면은 알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림이 형성돼서 알림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 상단에 알림이 바로 뜨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조금 코드 자체는 복잡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뭐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요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사실 구현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앱은 버튼을 누르면은 알람이 핸드폰 상단에 뜨도록 하는 목적의 앱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냐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행동이 진행돼야 되고 알람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발생시키냐면은 알람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알람을 전달하려는 인텐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알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알람을 전달하도록, 알람을 실제 시스템에 전달하는 거죠. 시스템에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채널은 이 알람을 전달하는 그 매니저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채널을 만들어 주고 이걸 전달하게 되면 알람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요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쭉 설명을 제가 뭐 센서와 알람과 맵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숙제로 하지는 않고요.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숙제는 앞서 나왔던 인터넷 그 부분만 숙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